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상담 사례가 있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환산 보증금이 이제 초과가 된 상가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 사례인데요. 사례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는 저는 이제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900만 원의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 입구라 그런지 이제 꽤 보증금과 월세가 센 편이죠. 지금은 이제 더 세겠지만요. 최초 계약 체결 시에 이제 상가 임대차를 2년으로 약정을 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6개월 뒤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우리가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보증금인데 이제 환산한 금액이라는 거죠. 일반 보증금에서 우리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것을 더한 것이 바로 환산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이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9억 원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지역별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가 이러한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유는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취지 자체가 이제 영세상의 이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이제 그 법적인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된다. 무조건 임차인만 보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산 보증금 제도를 지역마다 둠으로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이제 적용 범위를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은 이제 9억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이 9억 원이라는 것이 환산 보증금을 아까 제가 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8천에 월세 900이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9억이 되고 여기서 더한 보증금을 더한 게 환산 보증금이니까 이게 9억 8천이 되고 그것이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9억 원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묵시적 갱신, 아까처럼 계약 갱신 요구를 안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아니고 이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의뢰인께서 얘기하셨던 이러한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은 우리가 그 환산 보증금 이하인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환산 보증금을 이제 9억 8천으로 초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면 다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환산 보증금을 이렇게 초과가 되면 묵시적 갱신을 인정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따라서 이제 민법 적용을 받음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1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를 하더라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임대차 만료일 1월 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고 이런 경우는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를 한 임차인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1개월 전에, 임대차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를 할지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10년 보장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 이제 민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께서 어쩔 수 없이 6개월 뒤에 가게를 아무리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임차인께서는 조금 간과했던 게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도 이제 인도를 받았고 사업자 등록도 때문에 10년은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계약갱신 요구 행사를 임대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우리가 환산보증금을 이처럼 아까 9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민법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을 때 6개월 내에 이 상가를 비워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전에 행사를 했더라면 갱신이 됐겠지만 지금처럼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들이 건물을 이렇게 매매하거나 어떤 계약 과정을 거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계산을 하고 다른 세입자를 드릴 것인지 본인이 뭐 재건축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임차인의 귀책 사유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단위가 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는 지금의 이제 법 적용 범위에는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 간의 어떤 분쟁 관련해서는 민법 적용이 이제 일반법이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특별법으로서 상가 임차인들의 어떤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취지가 이제 있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러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아까처럼 환산보증금을 이제 초과를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항력. 난 나가지 않겠다. 사업자 등록하고 인도를 이제 받았으면 이제 다른 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나는 이제 여기 아까처럼 계약갱신 요구권을 하면 이제 계속 있을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이제 계속 경매가 됐을지라도 선순위인 경우에는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대항력. 그리고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 계약 해지 규정도 환산보증금을 초과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권리금에 관한 규정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아까처럼 뭐 묵시적 갱신이라든지 우선 변제권, 최단 기간에 대한 규정,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주택은 이제 다 적용이 되는데 아까처럼 보증금에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더했을 때의 환산 보증금이
기준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가 정해진다. 이유는 상인들은 대부분 잘 사는 분들은 잘 살기 때문에 이제 못 사는 상인들을 더욱더 이제 두텁게 보호를 해준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적용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취지로 또 최우선 변제권 범위도 이제 다 정해져 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